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은 지 불과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이등병이 집단 괴롭힘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일 부대 내에서 사건의 실체를 조작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런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유족과 군인권센터는 군 수사당국의 발표를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게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사건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당시 사건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부터 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작년 11월 28일에 있었던 일이고요. 예. 이제 양구에 위치한, 강원도 양구에 위치한 그 최전방 GOP에서 이병이 총기를 스스로에게 발사해서 사망을 하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예. 근데 이제 요번에 수사 결과로 밝혀진 것은 선임병들의 괴롭힘과 그다음에 이제 어떤 군대 내 병영 부조리로 인해서 이러한 이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 좀 확인이 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알려졌을 때는 작년 11월에 알려졌을 때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처음에 알려진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사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부대 내 집단 괴롭힘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다가 근데 또 다른 내용이 있더라. 이렇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거잖아요. 근데 네, 말씀하십시오. 예, 최초에는 이제 자살이라는 것은 사실 변사 사건 수사의 결과로서 이제 확정이 되는 것인데 예. 이 변사 사건 수사 종결은 얼마 전에 됐습니다. 지난주에 됐었고 예. 처음에 이제 사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 자살인 정황들이 이미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사건이 이제 사고사였다라는 소문이 돌았었습니다, 당시에. 네. 근데 그 사고사였다라는 이제 소문이 돌게 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예. 부대에서 최초로 이 사건을 상부에다 보고했던 하사가 이 사건이 사고사라는 허위 보고를 했었던 것입니다. 사고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고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 해당 이병이 총기 오발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었다라고 했던 것이죠. 당일 총기를 제대로 총기를 다루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GOP니까 실탄을 장전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총기에. 네, 맞습니다. 근데 총기가 오발이 됐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최초 보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하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최초 보고의 내용이 이 전산상으로 보고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보고를 볼 수 있는 다른 부대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분들이 최초에는 사고사로 보고가 됐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게 자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내용이 바뀌는 걸 보고 예. 거꾸로 생각을 하셨던 것이죠. 이게 원래 사고사인데 누군가 자살로 덮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또 이걸 본 분들이 이제 선의로 유가족분들에게 제보를 했던 겁니다. 이게 원래는 사고사일 가능성이 있다. 예. 최초의 보고는 사고사였다라고 해서 유가족분들은 지난 2개월 동안을 본인의 이제 자식이 사고사였던 건지 아니면은 극단적 선택이었던 건지를 계속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시간을 보내시게 됐던 건데 네. 그 이후에는 이 최초 보고가 허위 보고로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혼선을 빚게 한 그 원인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 정반대로 상황이 뒤집혀가지고 알려졌다. 또 그걸 제보까지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맞습니다. 지금 총기 오발이라고 최초 보고를 했다는 게 이 병이 숨지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시점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최초 보고는 한 10분 안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고가 나고 나서. 예. 근데 당시에 이 총기 발사를 하는 것을 목격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일병이었어요. 그 옆에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예. 근데 뛰어나와서 보니까 이제 총기 발사하고 있는 걸 봤던 거죠. 그리고 바로 상부에 보고를 합니다. 이 일병이 예. 그 총기를 스스로 발사를 했다. 그리고는 그 보고를 받은 사람이 이제 대대에다가 정식으로 이걸 보고할 때 사고사라고 보고를 했던 건데 예. 이 보고를 한 하사가 지금 이제 변사 사건 수사 결과로 이 피해자, 그러니까 사망한 이병을 평소에 괴롭히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지금 지목이 되어서
입건이 돼서 수사를 받게 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도 이 괴롭힘에 가담을 했었다 보니까 아마 극단적 선택이라고 했을 때에 본인에게 어떤 책임이 돌아올까봐 좀 두려웠었다라는 것이 좀 그 사건을 이렇게 허위로 보고를 하게 된 동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최초에 왜 사고사로 보고를 했느냐라는 그 군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두려워서 그랬다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유가족들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군 당국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최초 보고를 올리고 난 다음에 지금 처음에 두려웠다고 지금 얘기를 한다는 것은 군 당국이 조사를 해보니 그렇다 이렇게 지금 그 하사가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언제 그러면 극단적 선택으로 바뀐 겁니까? 극단적 선택으로 보고가 바뀐 것은 한 30분 정도의 뒤의 일인데요. 예. 군에서는 이게 지금 지난주 수요일에 그 유가족들을 모셔놓고 예.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 설명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수사 결과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 자리였어요. 예. 근데 이 자리에서 해당 하사가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잘못된 내용으로 이제 보고를 했다라는 걸 말을 했는데 예. 지금 이제 육군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말을 바꾸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족 입장을. 예. 근데 이 30분 사이에 바뀐 것이 이제 자살보다는 이제 원인 미상의 총기 발사로 이제 30분 있다 바뀌게 되는데요. 그 예. 내용이. 예. 그 당시 이제 30분 안에 바뀌었다고 해서 이게 실수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이, 예. 허위로 보고된 내용이 너무 구체적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판초 우위를 입고 선임병으로부터 랜턴을 건네받다가 우위가 총기에 걸려서 오발 발사되었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보고를 하거든요. 네. 단순 실수라고 보기는 실제 사실과 너무 거리가 있는 내용을 말했다는 점에서 허위에 고의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드는 것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군 당국이 그 하사의 단순히 진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은폐 의도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저희는 이제 그렇게 유가족들과 같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하사도 괴롭힘에 연루가 되어서 입건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렇게 은폐할 만한 유인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일병이 스스로 이제 총기를 이용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장면을 보고 하사한테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사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전혀 다른 내용을 보고했더라. 이게 이제 은폐 의도하고 연결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그러면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 그 하사가 집단 괴롭힘에 관여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참 8명 정도가 지금 집단 괴롭힘에 가담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알려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부대 내에서. 당시에 이 이병이 GOP에 투입될 때가 북한에서 매일매일 미사일 발사를 하던 시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경계태세가 격상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병이면은 보통 GOP에 이렇게 바로 투입이 되는 경우가 없는데, 근무 인력이 모자라가지고 바로 GOP에 이제 근무를 다 숙지하지 못한 채로 투입이 되게 됩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근무가 이제 미숙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 이 부분들을 선임병들이 잘 가르치고 이끌어주려고 하지 않고, 죽여버린다던가, 총으로 쏴버린다던가, 근무에 실수를 하면은, 또는, 실수를 하는 것을 계속 노트에 적게 한다던가, 29페이지에 달하는 근무와 관련된 사항을 암기하게 하고, 암기 못하면은 괴롭히고, 이런 류의 것들을 이제 병사들이 하고 있었는데, 그 하사도 여기에 같이 가담을 했었다는 것이죠. 이게 군검찰 수사 기록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 수사 설명회에서 군 수사기관이 유가족들에게 알려준 내용입니다. 이거는. 극단적 선택을 한 당일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극단적 선택을 한 당일에도 이제 사망을 한 이병이 실수를 하는 일이 있었는데, 예. 그 실수를 전해들은 다른 병사가 이 초소로 연락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따가 근무 끝나고 내려오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번에는 정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협박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30분 있다가 이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유족들은 사고가 발생하고 구급차를 불렀는데 군대에서 구급차를 막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구급차를 이제 사고가 20시 44분에, 그러니까 밤 8시 44분에 벌어집니다. 예. 그리고 분에서 이제 군 구급차가 와서 CPR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인력상의 모자람이 있다고 판단을 했던 당시 소속 부대 부중대장이 민간 119에다 전화를 해서 앰뷸런스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시간이 9시 9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민간 앰뷸런스는 2분 뒤인 9시 11분에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네. 부대까지 거리상 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네. 근데 부대 문 앞에 근처에 와가지고 막힌 것이죠. 출입이. 아니, 근데 그러면서 소속 부대 중대장이 불렀는데 왜 누가 막았습니까? 유가족들에게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은 당시 누가 앰뷸런스를 불렀냐라면서 부대 안에서 옥신각신 이렇게 논쟁이 있었다라는 제보가 있었고, 예. 실제로 시간 관계를 딱 맞추어 보아도 저희가 이 시간을 알게 된 거는 소방과 경찰의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알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의 주장이 아니고 예. 경찰과 소방에서 보내준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경찰에서 보내준 자료에 따르면 순찰차와 구급차가 부대 앞에 갔는데 군부대 통제로 군부대 출입이 통제됐다라고 써 있거든요. 그 자료에. 네. 그래서 그 앞에서 13분 정도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응급 환자가 응급처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13분을 밖에서 군에서 누가 데리러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는 굉장히 문제적인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네네. 이 환자가 결국에 어떻게 됐느냐와는 상관없이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13분의 시간을 날리게 된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소중한 목숨 앞에서 규정 운운하면서 군부대에 출입하려면 인솔자가 있어야 되고 인솔자가 나와야 되고 이런 얘기하면서 그 소중한 시간 허비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유가족들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군 당국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군 당국에서는 인솔자를 내보내는데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그 정도 시간이 걸린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 왜 인솔을 반드시 나가야만 했고, 그다음에 그 인솔이 당시에 꼭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왜 인솔을 나가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위급한 상황에서 좀 납득이 안 가는 해명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수사 재판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지금 작년에 군사법원법이 개정이 돼서 군의 수사를 하는 그 관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망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군이 아니라 민간 경찰에서 수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괴롭힘에 가담을 했던 사람들은 다 양구경찰서로 관할이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앞으로 민간 경찰에서 수사를 하겠죠. 근데 유가족들이 이제 주장하시는 것은 이 허위 보고라던가 구급차를 막는 일과 관련된 일들도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시는데, 군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입건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분들도 의견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8387님, 저도 군 생활을 그 근처에서 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9433님, 아들을 둔 아버지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의견 또 보내주시기도 하셨어요. 유가족들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군 당국이 지금이라도 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민간기관에서 수사하고 재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과정도 공정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이었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죠.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자, 한 주간 이슈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네, 일단 1위 분야는 환경 분야고요. 키워드는 지진 피해입니다.